안녕하세요, 서린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식당 소개 콘텐츠가 아닌 한식과 한식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제가 이날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알찬 시간을 보내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린이들은 물론 한국으로 여행 오는 외국인분들도 경험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안국역 부근에 위치한 한식문화공간 이음이에요. 이곳은 한식진흥원과 식품명인체험 홍보관, 그리고 전통주 갤러리, 이렇게 세 기관이 한 곳에 모인 한식문화복합기관입니다. 여기서 곶감단지 만드는 체험도 해보고 전통주 시음도 하고 갤러리도 구경하면서 여러가지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근처에 북촌 한옥마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아요. 그럼 바로 한식과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끼러 함께 가보실까요? 체험은 오후라서 오전에는 북촌 거리를 먼저 가봤는데요. 3번 출구로 나와서 좌회전하면 북촌 문화센터가 바로 나옵니다. 이 센터에 북촌 지도가 있어서 이 지도를 참고해서 둘러보는 게 훨씬 편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센터 옆에 주차장도 있으니까 차를 가져오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촌은 한옥마을만 가봤지 문화센터는 처음이었어요. 생각보다 내부가 넓고 전통문화와 예술, 공예를 배울 수 있는 강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촌에 관련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있는 전시관도 있고요. 구경 좀 하다가 고즈넉한 한옥에서 사진도 찍고 잠시 앉아서 쉬기도 했는데 마치 새소리를 틀어놓은 것 같이 계속 그 자연의 소리가 들려서 힐링되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올라가면 갤러리도 있고 역사관도 있고 볼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경사로가 있어서 군데군데 등산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한옥마을 가는 길은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쭉 직진하면 오른쪽에 CU 편의점이 보일 거예요. 이 편의점 맞은편 골목으로 들어서면 한옥마을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엔 북촌 8경이라고 8개의 구역이 있는데요. 한옥마을에 처음 가면 이 골목이 저 골목 같고 거리가 비슷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참고해서 1경에서 8경까지 서서히 둘러보고 사진도 찍으면서 즐겨보세요. 북촌 8경에서 가장 인기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6경인데요. 이 골목에서 오르막이 6경이고 내리막이 5경입니다. 날씨가 좋았으면 인생샷 건질 뻔 했는데 계속 흐려서 너무 아쉬웠어요. 길을 따라 사이드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북악산과 삼청동 일대가 보이고 무한도전 보신 분들은 반가울 건물 코리아 목욕탕도 보이네요. 이제 슬슬 배가 고파서 점심 먹으러 내려오는데 한옥마을 초입 부근에 가회동 백인제 가옥이 있더라고요. 영화 암살 촬영지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촬영지라고 알려져서 더욱 유명해진 것 같네요. 정원도 멋지게 가꿔놨고 안에 별채도 있고 공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백인제는 해설 투어를 따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건물 안까지 들어가서 구석구석 설명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근대 한옥의 멋스러움과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 마당의 운치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아침부터 돌아다녔더니 금세 허기졌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전집이 있더라고요. 비 오는 날엔 또 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홀린 듯이 들어갔습니다.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메뉴도 있었지만 지금 제 배 상태가 도저히 간단히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모듬전이랑 갈비찜 세트에 육전까지 주문했어요. 모듬전 종류는 깻잎 고기전이랑 명태, 빈대떡, 동그랑땡, 순대, 김치전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이 깻잎 고기에서 육즙이 이렇게 흐르는 걸 처음 접해봤네요. 간도 정말 좋고 촉촉해요. 그래서 막걸리를 같이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갈비는 살이 거의 전과 같은 수준으로 부드러웠는데 그렇게 맵지 않아서 아이들이나 외국인들도 무난히 드실 것 같네요.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맛집일 확률이 별로 없는데 이날은 아주 맛있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불러도 디저트 배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원이라는 카페에서 팡도르랑 퀴나막 먹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지? 가는 곳마다 맛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북촌 문화센터 바로 옆이기도 하고 날 좋을 때는 테라스랑 루프탑도 운영하기 때문에 위치, 공간, 맛 다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루할 틈 없이 알찼던 자체 북촌 투어를 마치고 진흥원 가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골목길에도 식당들이 밀집해 있어서 이 근방에서는 뭐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부터는 이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여러가지 체험을 해볼 건데요. 먼저 한식 배움터에서 곶감단지 만드는 체험을 했어요. 제가 살면서 곶감단지를 만들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해봤는데 아주 좋은 기회로 접할 수 있어서 기분 좋았고 이때가 설날 전인데 만들어서 부모님 가져다 줄 생각에 아주 신이 났어요. 앞에서는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 지금 계신 한식문화공간 이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공공기관인 한식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계시는 여기는 한식배움터라는 곳이고요. 한식배움터에서는 현재 한식에 관련된 문화와 역사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제가 체험할 곶감단지 같은 한식 만들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해야 되는데요. 속재료는 대추와 호두, 호박씨입니다. 대추는 안에 씨를 제거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버버하고 있었더니 다른 선생님께서 보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씨를 발라낸 대추는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채를 썰고 호두랑 호박씨는 적당히 다져서 볼에 담고 마지막으로 유자청과 조청을 넣고 섞어주면 완성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다 만들어진 속재료는 안에 채워야 하기 때문에 곶감 속을 손가락으로 파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해요. 완성이 되면 포장까지 직접 할 수 있는데요. 이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사실 재료도 다 준비돼 있고 제가 뭐 한 건 별로 없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제 손을 거쳐서 이렇게 완성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체험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투어가 시작됩니다. 먼저 2층에는 이렇게 촬영장이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과 한식진흥원이 협업해서 만든 밀키트를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에게 보내고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층에는 식품명인 체험 홍보관이 있는데요. 이곳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정된 명인들의 다양한 식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명인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식품들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장인들을 말하는데요. 전통주부터 한과, 장류, 김치까지 폭넓게 있습니다. 평소에 쉽게 보지 못했던 술이나 차나 식초 등도 보이는데 여기가 체험관인 동시에 카페거든요. 그래서 명인들의 제품을 이용한 퓨전 음료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눈이 휘둥그레졌던 곳인 한식 갤러리예요. 한식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전시를 하는 공간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잘 해놔서 눈이 많이 갔던 곳이에요. 한식의 특징과 정의를 시작으로 마지막인 담음새에 초점을 두어서 청송백자를 사용한 사계절을 표현했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담아내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청송백자의 가장 큰 특징은 돌을 곱게 빻아서 낸 가루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기벽이 얇고 우윳빛을 띠고 무엇보다 엄청 가볍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청송백자에 담아서 현대적이고 감성적이게 표현을 했고 이렇게 전시된 테마는 3개월마다 바뀐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체험은 전통주 갤러리에서 하는 전통주 시음회인데요. 사전 예약을 통해서 체험 가능하고 3시에서 4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음할 술은 총 5개였고 이 술들은 2022년 우리술 품평회 각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주류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시음 카드랑 시음주 스티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술은 보은주라고 도수 10도인 탁주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막걸리의 느낌과 흡사하지만 좀 더 향긋한 과일향이 나고 가벼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천비향인데 오양주라고 해서 5번 빚은 술입니다. 첫 향은 알코올향이 좀 나서 독한가 싶었는데 막상 먹으면 달달하고 뒤끝이 깔끔해서 괜찮네요. 요구르트보다 100배에서 200배 많은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는 술이라고 하는데 몸에 좋은 술이니까 많이 먹어도 되나? 뭐 그러면 좋겠지만 과도한 음주는 좋을 리가 없겠죠? 이번에는 과실을 발효해서 만든 과실주 시나브로예요. 시나브로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청포도 품종인 청수로 정통 화이트 와인 양조 방식을 적용해 생산한 술인데요. 산뜻한 산미가 매력적이고 맛 좋은 화이트 와인 먹는 것 같은데 저는 매실맛도 좀 느껴지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이 시나브로가 가장 제 취향인 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 놈이 나오는데요. 도수 40도에 육박하는 병영소주예요. 아니 디자인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뭔가 전투적이고 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글씨를 보면 이 이응이 세로로 나란히 있는데 소주를 내릴 때 한 방울씩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병영소주는 강진 유기농 햇벌이로 만든 상압 증류식 소주인데 이거야말로 냄새만 맡고도 취할 수 있겠네요. 상당히 알싸하고 이거 원샷해서 먹다가는 금세 내 발로 기어갈 수도 있어요. 뭐야 왜 말이 지금 꼬이지? 기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위스키나 고량주 같이 독한 술 먹었을 때 내 장기에 술이 어디쯤 있는지 딱 느껴지는 그 뜨뜻함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고요. 이거는 탕이나 볶음 등 매콤한 거나 돼지갈비 같은 달달한 음식과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했던가요? 다음은 이름부터 달콤한 허니비 와인이에요. 아카시아 향과 기분 좋은 단맛 그리고 특유의 쌉싸름함이 있는데 디저트 와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대중성을 갖춘 맛이었어요. 이쯤 돼서 느끼는 건데 이 시음회를 만약에 초반에 했으면 살짝 정신 못 챙겼을 수도 있겠는데요. 마지막 체험이라서 참 다행이네요. 이제 어디로 가나 했는데 지하 1층에도 뭐가 있더라고요. 음식 관련 도서 2,500여 권이 준비된 한식 도서관과 프로그램 진행 공간인 이음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홀에 가서 한식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오늘 체험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북촌 명소와 한식문화공간 이음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북촌 한옥마을이야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아시지만 이음 같은 경우는 모르는 분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이곳을 지나가다가 발견한다고 해도 뭐 하는 곳인지 혹은 입장료가 있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이음은 2층에 있는 예약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무료로 관람 가능한 곳이에요. 다양한 전시작품들을 구경하는 건 물론이고 꼭 입장하지 않아도 입구 쪽에 있는 자유롭게 개방된 이 공간에서 편히 쉬다 갈 수도 있습니다. 이날 유익한 설명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영상에 다 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랬다가는 정말 다큐 영상이 돼버릴 것 같아서 많이 자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고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서 기억이 좋게 남았거든요.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방문에 후회 없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